네, 안녕하세요.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가 됐는데요. 네. 기존에 70세였다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좀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참 기뻤다라는 이제 네. 생각이 나는데, 그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부작용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 대상이 노년층이잖아요. 그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신다던가 혹은 잇몸이 좀 많이 약해지신 분들 꼼꼼하게 임플란트 치료 전 주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서 이제 삐뚤어진 치아 배열을 교정한 이후에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치료 후 또 치아 배열의 심미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정이 필요한 환자, 또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승수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인지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가 나에게 맞는 치료일지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1666, 026938-1666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셔서 오늘 나와 계시는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오늘은요.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건강보험 확대 혜택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쩌면은 방송 보시면서도 그래? 그러면 나도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은 100세 이상의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건강보험이 확대되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치아까지 어금니, 앞니 상관없이 두 개의 치아까지 하나의 치아당 50%의 진료비만 부담하시면 되고 65세 이상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두 개까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이제 확대 적용된 거니까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임플란트가 사실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원장님 사실 비용 말고도 임플란트 하면 걱정이 많잖아요. 네. 임플란트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만나보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 두 번째로 내원 횟수, 세 번째로 통증입니다. 아프지 않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 번 왔다 가야 될까?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후입니다. 왜냐하면 비용만 싸다고, 내원 횟수만 적다고, 무조건 안 아프다고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탈이 나서 결국은 재수술을 위해서 보다 높은 비용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결국은 예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후.
예. 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치료 결과를 살펴보는 예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임플란트 치료 방법은 방금 말씀해 주신 환자분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덜어낸 그런 치료겠죠? 어떤 치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치과 분과에서 구강아간면외과라는 전문의입니다. 따라서 가장 복잡하고 힘든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환자면 치아 혹은 잇몸뼈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수술할 때는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거랑은 틀리네 하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치아, 잇몸 상태가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수술을 한번 컴퓨터상에서 해보는 개념입니다. 어려운 임플란트라는 거는 주로 혈관이나 신경이 아주 근접해 있는 경우나 잇몸뼈가 없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상에서 미리 수술을 해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한의 임플란트 개수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고 통증은 잇몸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내원 횟수는 미리 보철물까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한 부위에 식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술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환자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개의 임플란트를 위턱에 심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환자 케이스입니다. 잇몸과 치아가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CT상의 뼈가 제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위치, 즉 뼈가 튼튼한 곳에 임플란트를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식립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보다 예후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심리 각도는 물론이고 정말 CT 검사 결과 화면과 함께 화면에서 미리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부작용, 뭐 실수가 전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좀 많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든 현저하게 거죠. 줄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치아를 식립한 사례를 보면서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화면은 좀 컴퓨터 화면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는 경상남도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46세 남성으로 협심증을 좀 진단을 받으시고 심장에 좀 무리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의 환자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틀니를 끼신 상태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 한 3달 뒤 사진이라고 해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날 저는 미리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따라서 수술해야 될 위치랑 보철물까지도 미리 다 제작된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 안전하게 수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의미의 하루 만에 심는 임플란트와 동시에 보철물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주신 사진의 전과 후가 당일 같은 날의 사진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약물을 복용하고 협심증까지 있었던 분이었는데 당일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된 사례를 보셨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어떤 상태나 예후 관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을 이미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또 조금 더 맞춤형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26938-1666입니다. 방송 중에 전화를 주셔야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938-1666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아가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자세한 정보,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됐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신질환 환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술에 앞서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좀 맞아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일단은 65세 이상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은 네.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술이고요. 그와 동시에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다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지속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기 어렵지 않고요. 골다공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 환자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누리시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술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왜 좋은지 차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령이신 분들이 하실 때 간단하게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잇몸뼈가 많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로 크게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출혈이 많고 뭐 마취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전신질환 환자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화면에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즉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잇몸을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가급적 수술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몸의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술 후 통증, 감염 위험성, 붓기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수술 전날이 아니라 미리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해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된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의 절개가 필요 없고 불필요한 뼈 이식이 필요 없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감염, 통증, 붓기가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하겠죠. 그렇군요. 이 전신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망설였던 분들은 특별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서 좀 치아 건강을 제대로 좀 회복하신 분들의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46세 남자분이셨는데요. 아래는 임플란트를 이미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틀니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위에 이미 동네 치과에서 가보셔서 듣기로는 위에 턱뼈가 좀 얇아져서 수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저랑 연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수술을 직접 하게 됐는데 이미 협심증 때문에 아스피린을 들고 계셨고 따라서 출혈 성향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수술해야 되겠다는데 환자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미리 계획된 스텐트라는 구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자로 잰 듯하게 식립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이 정도면은 진짜 할만했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이 수술 같은 분이죠? 네, 예, 수술하고 또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잇몸을 꼬맨 다음에 집에 그냥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미리 환자의 보철물, 즉 치아 구조물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술과 동시에 미리 제작된 환자 맞춤형 보철물을 그날 붓기도 별로 없고 출혈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당일날 연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바로 뭐 김치 깍두기까지는 어렵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씹어 드시는 데는 무리 없다는 면에 있어서 환자분의 만족도는 너무 컸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전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았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026938-1666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증 해결해드리겠고요. 연결된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중에 지금 연결되셨고요. 올해 연세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53이요. 53이시고, 치아가 좀 속썩이시나요? 어떠세요? 왼쪽 어금니 쪽에 왼쪽 엄지 두 개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흔들려요. 네. 그 치아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치료를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없는 상태로 있으시고, 흔들리는 치아도 치료받지 않고 지금 계속 방치 중인 상태신 거죠? 제가 이번 2월 24일 날 뇌출혈이 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뇌출혈 때문에 이제 치료를 조금 망설이시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네네. 몇 가지 자세히 여쭤보고 어떤 치료 받으셔야 될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은 어머니 그 뇌출혈이 온 경우에는요, 혈전 용해제를 드실 확률이 매우 아니, 높으신데. 안 먹어요. 안 드세요? 다행히 그래도 회복이 잘 되신 걸로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치아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율이 뇌출혈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뇌출혈과 관련되어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과 안전하게 협의하에 최소한의 침습작용, 즉 잇몸에 피를 안 나게 한다든지 염증이 없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한 후에 전문의 담당 주치 전문의 선생님과 이제는 임플란트를 해도 된다 혹은 치아를 빼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피가 나는 혹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출혈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수술 임플란트를 하고 피가 안 멎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환자분께 너무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머니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게 우선인데 그래서 무작정 뭐 이제 빈 곳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보존적인 치료 먼저 하시면서 언제 가능하신지 시기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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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은 다행히 이제 혈전 용해제를 안 드시고 계셔서 좀 임플란트 치료가 수월할 수도 있겠는데 혈전 용해제를 좀 드시고 계신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혈전 용해제를 끊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출혈 성향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잇몸을 절개하는 순간 출혈은 시작하게 됩니다. 네. 즉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감염 통증의 그것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잘 경과를 보시고 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치료에 입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54살입니다. 54세시고요. 지금 어떠세요, 치아 상태가? 예, 예전에 제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간이식 네. 수술. 예. 예, 그 간이식 수술 전에 충치가 있는 건 전부 빼야 된다라고 해서, 네. 예, 오른쪽 어금니 위에 2개, 아래 2개, 총 4개를 발치했어요. 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수술 아. 언제 받으셨죠, 아버님? 2010년요. 네, 그러면은 벌써 좀 됐네요. 네. 예, 예. 그러면은 4개를 발치하시고 난 후니까 치아가 좀 많이 움직이셨겠네요?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냥 오른쪽 어금니가 없어서 어. 음식물 씹는데 좀 음. 한쪽으로만 씹게 돼서 좀 네. 불편한 감이 있어서 방송 네.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아버님 지금 그 수술 이후에는 뭐 건강 관리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특별히 복용하시는 약은 없으시고요? 그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면역 억제제 중에 그
아스피린 계열 계통의 약 하나 정도는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모든 게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이제는 조금 임플란트 치료 생각하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예. 한번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아버님께서 간 이식을 하신 지 이제 6년이 넘어가고 7년 차가 되시는 시점에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의 감염의 위험성으로부터 다른 분보다 좀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금기증은 아닌데요. 즉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네. 가능한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 약 투약 처리부터 해서 수술 중간에 감염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수술 중간에 스트레스를 최소화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간 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것 또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로 출혈 성향을 좀 막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부가적인 장점이 아무래도 그 통증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다는 면에 있어서 아버님께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른쪽으로만 씹어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왼쪽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을 씹어 드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오른쪽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왼쪽을 회복하고 동시에 오른쪽도 같이 회복을 해서 튼튼한 잇몸 상태로 이제 남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좀 튼튼한 씹는 즐거움을 다시 되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도 좀 약 드시고 계시고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시지만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마 아버님도 그렇고 앞서 전화 주셨던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네. 좀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은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 면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첫 번째로 3차원 구강 스캐너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치아와 잇몸을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강 스캐너. 네, 그렇게 최첨단 장비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의 잇몸을 그대로 컴퓨터에 재현하고 CT를 이용해서 뼈와 치아를 재현하게 되면은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저는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보고 안전하게 미리 모든 장치를 마련된 상황에서 수술 당일 환자분께서 오시면은 계획된 대로 식립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봤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치아 부분, 즉 보철물도 수술 당일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원 횟수 및 통증, 시간 등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일에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잠시 뒤에 다시 후에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보겠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당일 임플란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치료 기간이 줄게 된 것이며 또 어떤 차이점이 기존의 치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같은 사람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같은 사람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술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내원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 즉 치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밥을 봉합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밥을 다시 제거하는 그런 과정도 없고 본을 뜨는 과정, 즉 치아 형태를 그대로 다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3-4달 동안 한 2-3번, 3-4번 정도 오시면은 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같은 방식을 기존 방식으로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은 6-7번 정도로 오셨던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이득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도 좀 이제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내원 횟수가 줄어든 거에 더불어 다시 말씀드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미리 컴퓨터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식립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런 식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미리 계획된 수술 계획이 환자의 구강 내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예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또 그리고 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과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 원장님 또 궁금한 게요. 네.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려면 이제 좀 비어 있는 공간에 치아를 이제 넣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치아가 많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방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움직이거나 네. 치아 쏠린다고 배열, 하죠. 그렇죠. 예, 배열 예.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데 혹시 이런 교정 개념의 치아 배열과 임플란트를 같이 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잇몸이 약해져서 즉 치아가 없어가지고 잇몸이 약해진 상황에서는요. 치아들이 서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를 빠지게 된 배경에는 치주염, 즉 잇몸이 약해졌다는 게 깔려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동요하면서 사이가 벌어지거나 앞으로 뻗어지거나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잇몸을 최대한 단단하게 하고 다시 과거 혹은 이상적인 상태로 치아 배열을 아주 간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젊으신 남성분이셨는데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등으로 잇몸이 좀 약해져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왼쪽 사진처럼 새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벌어진 틈새로 음식물은 계속 끼고 잇몸은 계속 약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네. 저 상태에 맞게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일이었는데 다행히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약 3개월 정도 만에 치아를 모을 수 있는 작업을 네. 저희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협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즉 치아 교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컴퓨터상에서 미리 치아를 움직여보고 그럼 치아가 안정적으로 움직인 위치를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위치가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컴퓨터상에서 미리 교정과 치아 이동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환자분께서는 불과 3개월 만에 치아 배열도 깨끗해지고 네. 없던 치아들도 다 생기니까 너무 만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정 비용이 조금은 발생하지만 길게 어릴 때 하는 2년, 3년 하는 교정이 아니라 불과 한 2, 3개월 정도 치주 치료와 같이 병행하는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덜 수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데 장치를 껴가지고 좀 불편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조금 더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교정을 진행하면서 환자분은 치아 배열도 좋아지고 치아도 생기고 가장 만족한 사례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네. 본인도 그렇고. 네, 상당히 예. 좋아진 그런 예후가 좋은 사례였는데 치아 배열과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를 함께 이제 병행했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좀 예후가 좋은 그렇죠. 사례니까요. 결과가 조금 환자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연결된 분 네. 바로 또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세시예요. 73세시고, 목소리는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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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많이 불편하세요? 어떠세요? 예, 이거요, 해는 것까지 뭐 이런 게 다 아프면서 그게 새가 떠가지고, 치과를 가니까 이거를 빼내고 저기를 해라 그래요. 네. 그랬는데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폐하고 위하고 이런 데가 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아프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를. 네. 그렇죠. 어머님처럼 다른 데가 아프어서 이제 치과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고 원장님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분씩 만나고 계세요. 예. 네.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어머니, 저는 일단 구강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구강 네. 암 수술에 많은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는 따로 생각해야 되고 항암 치료는 다행히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로 예후가 좋은 폐나 그런 부분을 지금 치료하시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끝나는 순간 다시 몸의 상태가 원상 복귀되는 것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가장 안전한 것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행히 그 배경에는 저희 종양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안전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이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할 건데 괜찮으신지요? 라고 여쭤보고 네, 어머니 상태는 지금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2,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으실 걸로 판단됩니다라는 전제하에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덜 드리고 통증을 없게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감염이 또 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내비게이션 수술 방법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주신 어머님께도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권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예후가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직접 사례까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조금 더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어떠한 치료인가 자세히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제 투명 교정 장치와 또 임플란트 치료를 병행했던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안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아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때 좀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단순히 치아 교정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치아 교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추천드린 이유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치유를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개념에서 임플란트는 잘 됐는데 나머지 치아들이 또 뒤에 무너질 확률을 낮춘다는 목표고 거기에 더불어 심미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50세, 60세, 심지어 70세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교정 치료가 자기는 예전에는 장치를 붙이고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장치를 끼고 있기만 해도 이 정도 치아는 많이 좋아지는구나 하고선 놀라시면서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나 배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그 치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힘들게 하고 주변 뼈가 확 녹아나고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생겨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그게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술을 안전하게 하면서 정확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을 줄여서 치료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례를 한번 좀 만나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부작용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3년,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계속 음식이 많이 끼고 피가 나거나 아니면 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플란트가 원래 하면 다 이런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됐을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흡연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났을 때 조기에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녹은 뼈를 재생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녹아내린 뼈를 가장 보존적인 방법으로 이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에 근접한 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신다면은 다시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에 관리가 잘 되고 그 전에 수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염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잘 알아두시고 네. 좀 생각을 고려를 하시면서 그보다 이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주고 계신데요. 연결되신 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61세인데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신가요? 치아가 어떠신가요? 아, 치아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아를 지금 흔덩거리는 걸 뺐어요. 아, 네. 음. 네. 어느 어금니를 뽑으셨나요? 어디 몇 개 정도 발치하셨나요? 앞니 2개요. 앞니 두 개.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 하시려고 앞니 2개를 발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뭐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발치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좀 하려고. 네네. 좀 TV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더 아프지 않고. 아. 그러니까 어머님 기존에 지금 앞니를 발치를 하신 게 무작정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조금 더 좀 통증도 도움이 될것 덜하고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아직 안 했으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발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5일요. 15일 15일. 정도.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가능하신지 어떤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치주염, 즉 잇몸뼈가 많이 녹아난 상태에서 발치를 하신 게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 앞니 부분은 이를 뽑음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거기에 더불어 치아까지 연결해서 기능적, 심미적 재건을 동시에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앞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앞니가 빠진 상태면은 항상 입을 가리고 웃으시거나 아니면 대화하실 때 약간 사람을 정면을 못 쳐다보거나 아니면 지금 가족분들과 얘기할 때도 약간 멋쩍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일이 됐다 하더라도 발치한 과정이 너무 잇몸뼈가 많이 녹아가지고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면은 수술을 동시에 하면서 절개를 하지 않고 필요하면 최소한의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그 임플란트가 잘 고정이 되게 컴퓨터상에서 미리 수술해봤다면은 그 상황 위에서 보철물, 즉 치아도 바로 연결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 뺐다더니 다시 이가 있네 하고선 그냥 그러고 넘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앞니 임플란트에서는 환자분께서는 수술 당일날 치아가 연결됐을 때 환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님과 근데 이제 앞니를 2개를 발치를 하시고 보름이 지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구강 스캔은 뭐 괜찮은 건가요? 잘 되는 네,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어차피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도 구강 스캐너는 작동을 하는 시점에서 출혈도 없고 발치한 지 15일 됐으면 잇몸이 살이 어느 정도 아물었기 때문에 무슨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임플란트는 째고 넣고 묶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네. 고생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위만 딱 심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소 절개인 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출혈도 적고 미리 계획된 방향으로 의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상적인 임플란트의 위치 및 치아 관계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줄이고요. 좀 네.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될, 알아야 될, 주의해야 될 부작용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사실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자체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신경 손상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초기에 옳지 않은 방향으로 돼서 다시 제거하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나서는 똑같아집니다. 즉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여느 임플란트와 비슷하게
나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확률은 낮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치과 아니면 식립한 임플란트 한 병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 말 듣고 깨끗하게 잇몸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관리 부분의 중요성도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관리 소홀할 수 있어요. 네. 예, 네. 치아 관리 평소에 좀 소홀하신 분들께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또 막 임플란트 치료받고 기분 좋아서 네. 술 드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새로 태어난 기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네. 흡연, 그다음에 아, 구강 흡연. 위생 습관을 철저하게 하고 아. 치실이나 아니면은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 주시고 너무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교합이 좋은지 아니면 잇몸 상태가 좋은지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것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김승수 치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치아 소실로 인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고요. 전국 곳곳에 또 가을을 알리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올여름 너무 더워서 또 농민들 피해가 무척이나 컸다고 하는데요. 더 네.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곧 있으면 또 추석이니까요. 많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